네, 나는 솔로 28기 6화 감상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2순위 데이트 선택이 있었죠? 해서 1순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2순위라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선택을 받아도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애매한 그런 선택이었죠. 하지만 2순위라고 해도 이걸 반등을 삼아서 이제 1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의도로 이런 데이트를 만든 것 같아요. 역시나 2순위 데이트 선택에서도 영수가 독차지를 해서 여자 3명과 다데이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영수는 벌써 두 번째 다데이 데이트죠. 다데이 데이트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영호는 언제나 옥순이 1순위였죠. 정희하고의 이런 데이트는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남자 입장에서 다가오는 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영호처럼 너무 확신에 옥순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웬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다가오지 않고서는 마음이 크게 변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정의 정도라면은 저는 충분히 영호도 고려해 볼 만큼 매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둘 다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순위는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은 게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심스러워지거나 혹은 너무 경계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2, 3순위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서 조금 오히려 나답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되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남자에게 어필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물론 어필을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저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자가 마음이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여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힘들거든요. 어렵고.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남자에게 자기가 마음을 비추는 게 연애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선택받기에 애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자존심 상하거나 혹은 누군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행동 태도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내가 어필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큼 자존감이 높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도 의사여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교육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 영호님한테 어필하는 날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표정 자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골랐잖아요. 이런 자세가 너무 멋지다는 거죠. 남자에겐 되게 당연한 부분이 여자에게는 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 지금 대접을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렇게 말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정의만큼 이렇게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엄청 정의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옥순이이기 때문에 괜히 대접받았다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사는 게 낫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영호가 저는 여자와 첫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남자로서의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된다면 받아야지. 어이구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삶으로써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할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게 좋고, 지금 영호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살게요, 어떻게 얻어먹어요, 무조건 첫 데이트는 제가 사야 됩니다, 남자가 사야 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부담스럽나? 뭐지? 나의 마음이 안 닿나? 내가 불편한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영호가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사주세요. 이거는 정의 입장에서도 다음에 또 보자는 건가?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 이렇게 파생이 되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했었던 이런 제안이 먹히지 않아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질문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너 어떤 남자 만났어? 네 과거 연애 뭐야? 이렇게 캐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나는 솔로여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괜찮은 남녀를 만나는 것도 허용되는 공간에다가 돌싱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관계를 맞춰보는 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걸 물어본다는 거는 너 지난 연애 뭐야? 이렇게 상대방의 과거사를 캐묻는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가능성 혹은 내가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 같은 거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질문이 나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돌싱이고 여기에 나는 솔로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 조건에 대한 부분을 안 맞출 순 없고 이게 꽤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내면적인 부분, 너와의 티키타카, 너와의 성향 같은 것들이 맞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돌싱이고 아무리 내가 아줌마 아저씨여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성을 만날 때 낭만적인 걸 꿈꿔요. 그런 게 있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뻔뿌질 해줘야지, 아 맞아, 우리가 이런 조건도 맞지만 성격적으로도 맞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려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리액션을 되게 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을 이제 겸손하게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잘난 척 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치는 방법인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쉬워요. 제 생각인데 영호가 저렇게 대답하기보다는요, 아 그건 정인님이 리액션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혹은 아 제 개그가 정인님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타율이 좋았나 봐요 라고 했으면은 정인은 훨씬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화가 훨씬 더 아주 나이스하게 가는 거죠. 다퉜을 때 어떻게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티키타카가 잘 되는 이유는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은 저는 그 즉시 푸는 게 좋은데요, 즉시 풀고 나중에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의가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걸 주장할 때 이야기하는 건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즉시 풀어도 서로 다른 걸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즉시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 떠올려 보세요. 다른 걸 주장하면서 즉시 푸는 걸 좋아하는지. 그건 아니에요. 즉시 푸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다퉈서 떨어져 있고 그런 뗀뗀한 분위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싫어서 즉시 푸는 걸 원하는 거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서 즉시 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건 영호가 아니라 그 어떤 남자여도 저랑 똑같아요 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뀐 데는요,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자녀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확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건데, 막연하게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를 안 가질 거면 결혼을 왜 해?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결혼을 권할 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상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있고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갖게 된 거지, 정말로 내가 아이를 가져야 돼 라는 기준이 명확하고 그런 가치관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내가 돌싱으로서 연애 시장에 뛰어들어 보니 아이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기준을 지킨다는 게, 그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한다는 게 되게 내가 불리한 게임을 한다는 걸 이제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애초에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나 또다시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이제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거구나 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구님 말대로 유전자를 남기려는 본능은 무의식 속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사상이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에서 아 돌싱이니까 아이가 있는 여자를 만나면 그 아이도 내 아이지 라는 사상으로 옮겨 탄 것 뿐이지, 무의식적인 본능 안에서 내 유전자를 가지고 싶다는 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게 될 확률이 높아요. 해서 아마 결혼하고 나서 혹은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게 돼서 본인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남녀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요, 아이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녀가 애초에 없는 돌싱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여자를 만나야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이 결혼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 정의와 밖에 나가서 현커가 돼서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오늘 요 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정의에 대한 마음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드라가 여유는 있는 건가에 대한 대답에는 이렇게 옥수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하는 게 좋다고 해서 바로 너가 1순위야? 그게 사실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사람 마음이 휙휙휙 바뀌면. 옥순하고 데이트를 끝냈는데 좋았고, 그럼 당연히 옥순이가 현재는 1순위고, 먼저 데이트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더 뒤늦게 영어를 알게 됐기 때문에 먼저 잘 되고 있었던 옥순과의 관계가 틀어져야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숙 광수 데이트 조금 궁금했어요. 좋으네요. 영숙 되게 센스가 있었어요. 광수가 이렇게 밑밥을 싹 깔면서 이거 해달라는 거지 하면서 바로 슥 자연스럽게 그 광수가 해맑게 웃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거는 굉장한 호감 포인트예요. 내가 실제로 그런 말을 써보고 안 써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저 남자가 원하는 걸 뭔지 캐치해가지고 대화 속에 녹여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을 써줄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이게 그냥 유머예요. 말을 어쩜 저렇게 다대일 혹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영숙 같은 사람이 눈에 잘 안 띄었거든요. 나대지 못하는 사람이고 에너지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이 되게 서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여자들에 비해 좀 경계하고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둘이 있으니까 되게 자기가 무언가를 어필하는 걸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느긋하게 해도 되어서 그런지 매력이 보여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광수여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광수나 영숙 둘 다 급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숙도 자기 템포에 자기 표현을 하는 걸 광수가 기다려줄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애교 못 부려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면 합니다. 이걸 얘기하네요. 자기소개에선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1대1 데이트할 때 꺼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속이고 넘어갈 순 없으니까. 어차피 방송 보면 인터뷰에서 했던 게 나오기도 할 테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데이트를 리드하는 남자 입장으로서도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염두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완치됐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광수가 인지하는 게 되게 다르죠. 광수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지금은 다 완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제안했던 건데, 생각보다 갑자기 상태가 확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광수 입장에서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무리하게 리드했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술 때문에 영숙이 몸이 약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트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자가 자기 리드가 이 여자에게 좀 불편함을 줬을 때 오는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그럴 때 남자는 엄청 긴장하거든요.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자가 엄청 불편해하는 걸 겪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랑 데이트 나갔는데 사실 여자친구가 그날이었던 거지. 그래서 컨디션이 몹시 안 좋았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그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늘 준비한 대로 한 거고, 여자친구는 이게 머리도 핑핑 돌고 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죠. 여자친구가 그날인 거는 남자친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몰랐잖아. 그리고 남자친구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전에 미리 알았고 좀 더 우리가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여자친구의 이런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날이니까 데이트를 조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든 쉴 수 있게 조금 편안한 실내 위주로 잡자, 이런 것들을 짰을 거예요. 지금 광수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몰랐으니까. 얘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광수도 같이 당황을 하고 있는 거죠. 안녕.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릴 듯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냉정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좀 더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이해관계와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이런 방향성을 되게 흔들림 없이 뚜렷하게 가져가는 사람이라면은 안타깝지만 인연은 아니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오히려 둘 사이에 끈끈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서로가 호감이 있는 남녀가 관계가 시작될 때 저런 크나큰 사건이 툭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감정을 공유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마냥 좋아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측은, 동정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이 남녀관계 사랑이라는 게 단 한 가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우리 보면은 오래 만난 남녀 커플은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한 가지로 보일 순 없잖아요. 되게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되게 애 같을 때도 있고, 되게 든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 납득하면서 시작할 때는 왜 오로지 사랑은 동정이 아닌 오로지 뭐 이렇게만 바라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서 본인도 납득하지 못하는, 내가 이 사람이 왜 끌리는지 모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광수가 과연 이거를 그냥 냉정하게 딱 판단해가지고 동정으로만 느끼는 그런 여동생이라고 그냥 여자로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이걸 내가 지켜줘야 되는 그 이성적인 감정과 혼동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본인이 얻고자 하는 욕구가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혀있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애엄마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처녀 총각일 때는 뭐 장거리 연애 할 수 있죠. 내가 막 갈 수 있죠.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보러 갈 수도 있지. 근데 돌싱이잖아. 애가 있는 돌싱이잖아.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처녀 총각일 때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애 보면서도 갈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애가 그렇게 방치해도 될 정도로 자기 앞가림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럼 애가 아니죠. 어른이지. 아이는 부모의 보호가 늘 필요합니다. 애들 두고선 몇 시간씩 걸리는 KTX나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남자를 만나고 온다고? 이런 발상 자체가 애엄마로서 기본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뭐 감동이고 이렇게 보기 이전에 일단 그럼 현실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기저에 좀 깔고 가야지. 너무 역시 사랑을 위해서 하면은 장거리도 불사하는, 이렇게 보기에는 일반적인 처녀총각과는 다르다는 기준은 잡고 가야죠. 이건 좀 더 순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심 때문에 요리를 하고 안 하고 장거리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상대를 만나러 가는 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 남자친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바빠서 올 수가 없다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바빠서 이번 주는 못 만날 것 같은데 기어코 보자고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 한 번에 결정지어서 어떤 거구나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더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죠. 설령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기쁨을 느낀다 하더라도 저걸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와 이 데이트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찍고 있는 이 방송에서 저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내 얼굴에 가래침을 세려 뱉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술이 됐거나 아니면 정주를 놨거나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철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원래 순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잘 보이고 싶든 잘 보이고 싶지 않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철하고만 데이트를 해서. 그래도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영철에 대해서 자기가 별로 잘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해서 우리 너무 악플은 달지 않도록 해요. 뭘 또 비슷하니 영철아. 둘이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매운 거 먹이고 자는데 깨우고 하세요.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더더욱 알듯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분명 저런 거 좋아하는 건 나랑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좋아한다고? 하면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해서 우리가 공감할 순 없지만 그 둘이 잘 어울리고 서로가 납득을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둘이 운명이라는데 응원해보죠 뭐. 상철은 순자를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면서 응원합니다 순자. 정숙, 경수. 맞아. 이 둘은 저기죠.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던 전례가 있는 커플이죠. 이제 서로가 1순위가 각각 경수는 1순위가 없죠. 정숙은 1순위가 있는데 2순위도 경수도 뽑았죠. 구간이 명간이라고 해서 오늘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1순위가 있지만 우리 그래도 서로 소개팅도 해봤잖아요. 그때보다는 지금 좀 더 편한 자리니까 그때처럼 우리 딱딱하지 않게 조금 더 서로 경계하지 않고 이야기해봐요.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수 1순위는 옥순 아닌가요? 아니요. 옥순이 나이는 상관없다고 해서 좀 가능성을 뒀다가 대화를 나눴을 때 옥순이 자기는 영호와 먼저 데이트를 하게 된 김에 영호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경수 네가 오려면 영호와 경쟁하여라 이런 느낌을 줬더니 경수가 저는 경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 당신이 좋진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서 옥순하고는 끝났습니다. 저런 말들은 진짜로 정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남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남자인 경수에게 좀 나한테 다가와 주세요. 저 여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자가 남자에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너에게 다가가진 못해. 하지만 네가 적극적으로 온다면 나는 널 알아볼 생각이 있어. 이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별로 예쁜 표현은 아니죠. 이런 건 좀 잘 맞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풀어야 돼요.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맞았을 때 우리가 더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하지 못했었던 그런 다른 이유들을 자꾸 갖고 오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맞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건드려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데 이게 잘 맞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껴야지, 애초부터 우리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봤자 관계가 도움되지가 하나도 않습니다. 경수 좀 챙기라고, 제작진 놈들아. 이게 출연진들 조합을 이따위로 짜가지고 우리 경수 형 선택할 사람이 없잖아. 그나마 있는 게 정숙밖에 없는데 정숙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한번 만났었어. 껄쩍지근하거든. 이 사람이랑 다시 뭐 해보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놔 왜. 시그널 쪽으로 자기가 무릎 구부리고 저 좀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짜놓은 판 같잖아. 너무 잣 같잖아요 진짜. 경수 입장으로서는 난 이런 부분 보면은 정숙이란 사람 자체가 내면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 서툴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좋지. 내가 아닌 분명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자가 아무리 낯설이고 그렇다지만 다른 여자 알아보고 온다는 걸 쿨하게 갔다 오라고, 갔다 오면 내가 정말 괜찮은 걸 알 거예요,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마인드 자체가 뭐야, 좋다 못해 보살에 가깝죠 사실은. 제가 늘 그게 당연한 거다, 그거를 구속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짱나잖아. 거지 같잖아. 진짜 싫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찌질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닌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숙은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난 보살에 가깝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게 너무 좀 짜치고 너무 좀 서툴고 너무 철없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숙이란 여자를 좀 품으려면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냥 마치 어린애가 떼쓰는 그런 서툰 표현이구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그릇이 큰 남자를 만나면 정숙은 정말 잘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뭐야, 말을 저 따위로 해? 왜 기싸움을 해?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는 정숙하고는 앙숙이 되죠. 여유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홍구님이 그런 삶을 겪어서일 수도 있어요. 남자한테 기싸움하고 자기 주장 자꾸 펼치고 이상하게 말본세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를 많이 겪어서 그냥 그런 게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그냥 본인이 약하니까 원래 약한 동물일수록 더 강하게 짖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정숙하고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순과 똑같은 그런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막 이 사이에 분란을 조정하거나 막 이 사이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쟁취하는 게 싫은 거야. 왜일까요? 늙어서 그래요. 귀찮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탈하게 쓱 가까워지고 싶은데 뭐 자꾸 싸우고 경계하고 견제하고 이겨내고 다 싫은 거야. 내가 그거 많이 해봤단다. 프로 선수 하면서 얼마나 경쟁을 많이 했겠니. 그거 다 부질없다. 왜?
인연 만나는 것까지 그렇게 쳐 싸워야 되냐. 내가 양보할게. 그냥 너 해. 나는 그냥 경쟁 없이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그런 인연 기다릴란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세 명 다 이렇게 분석을 못하냐. MC 경력이 몇 년인데 이걸 마음에 들었으면 쟁취해야 된다고? 마음이 처음부터 보자마자 생겨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상황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얼굴만 보고 마음이 생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상황을 통해 가능성이 보여야 마음도 생기고, 조금 생긴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더 만들어가면서 또 마음이 더 생기고 하는 거지. 이걸 거절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다니. 경수는 옥순에게 거절을 당한 게 아니에요. 경수가 영우와 경쟁해서 옥순을 얻는 게 싫어서 빠진 거지. 지금 경수가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 소리 들어서 경수도 지금 되게 홀대하는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경수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닙니다. 경수 형. 오히려 옥수는 경수에게 들어오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결정을 굳이 하라면 영호에게 하겠다예요. 왜냐? 영호와 데이트를 이미 했고 둘이 분위기가 좋았고 경수하고는 데이트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후발주자가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거절이라고 표현하면은, 아니 이게 잘 모르는 시청자도 아니고 MC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MC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이건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4명이서 우리 오늘 넷이서 놀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나 여기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쟁취할래,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약간 뗀뗀해지더라도 어필하고 영수에게 확실하게 들이대야 되겠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번 영수의 다대일 데이트에서는 그런 여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숙은 억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애증, 그런 감정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본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행동 태도나 표정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현실에서의 고단함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여기서 본인을 내려놓고 더 불태우는 느낌이 든다고. 이 나는 소도가 끝나고 나면은 한 줌의 재가 될 듯이 저 모습을 기대하고 사귀면 무조건 밖에 나가면 실망하게 될 거라고 해서, 제가 현숙이라는 사람에게 되게 마음이 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과 동시에 절대 나는 솔로에서 만나면 안 되는 여자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친구 이렇게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끔 만나서 우리 나는 솔로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하면서 또 한번 신나게 놀고 또 빠이빠이 하고, 그런 존재로 만나야지 여자친구, 아내 이렇게 만나면은 후회할 확률이 높죠. 진짜 부담스럽겠다, 영수 입장에서. 영수가 지금 보여주던 이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물 흐르듯 다 넘기잖아요. 다 받고 어떤 행동 말이든 다 받잖아요. 하나도 전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었죠. 와, 그런 영수조차도 지금 현숙의 이런 텐션을 100% 흡수를 못하네요. 많이 버거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옥순 말 잘해요. 이쁜 것도 있지만 잘해요. 말을 잘해요. 옥순 잘해요. 전 그래서 옥순이 좀 다양한 사람과 데이트하는 거 좀 보고 싶어요. 옥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을 좀 더 TV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옥순의 그런 이 매력이 딱 드러나는 그런 케미가 맞는 그런 남자를 아직은 못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수와 옥순이 좀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옥순의 매력이 확 좀 보여질 것 같거든요, 눈에. 근데 그럴 기회가 오려면은 옥순이 광수에게 뚜벅뚜벅 가서 데이트해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광수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제작진이 판을 짜준 걸로 기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자 다 편집. 지금 밀당은 현숙이 하는 게 아니라 영수가 하고 있죠. 영수가 모든 여자에게 본인 매력을 다 이제 뿜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까지 먹힐지를 지금 시험해 본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저는 같은 남자로서는 그 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남자라면은 저런 욕망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럴 상황이 되고 그럴 능력이 된다면 남자가 한 번쯤은 다 그 바람둥이 카사노바를 꿈꾸긴 하거든요. 그걸 평생 그렇게 살려면 못하겠지. 근데 이 나는 솔로하는 4박 5일이라는 잠시라는 시간 동안에 내 인생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면은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남자가 원하지 않을까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영이라서 저는 영수를 마냥 욕하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런 행동으로는 이제 자기가 평생 만나게 될, 나는 솔로로 나와서도 만나게 될 그럴 짝을 찾기는 어렵죠. 좋은 대처가 뭐가 있다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저렇게 나를 떠받들어주는 여자들이 막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사방팔방 날 떠받들어주면 저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요? 정줄 잡아야죠. 광수처럼 자기 방향성 명확하게 붙잡고 그 기준을 향해 가야죠.
누군가한테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근데 지금 영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여자에게 다 좋은 남자,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저렇게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죠. 내 인생에서 언제 또 이런 왕좌를 느껴보겠어요. 밖에 나가서도 만나게 될 좋은 아내, 여자친구를 지금 만나야 된다는 생각은 잠시 망각한 채 이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그게 티가 안 나요. 근데 3일차쯤 되면 이게 티가 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늦어도 그때쯤 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즐기는 건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설령 구분이 안 되더라도 더는 기다려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숙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숙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처음 영수를 볼 때부터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수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즐기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 제가 늘 말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저렇게 해도요 새로운 유입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진지 빨면서 한 명한테 진심을 다해 가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보면요 영수같이 하는 작업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영수가 본인이 자 너는 아니에요 라고 해서 여자한테 걷어치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느냐, 그런 뉘앙스 주느냐, 아니면 여자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느냐, 그 차이. 대부분의 바람둥이는 여자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근데 못 떨어져 나가게 해서 남는 여자들 데리고 이제 어장 관리를 하면서 다 데리고 노는 거죠. 영수는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거고. 그거가 나쁘면 나쁜 건데 작업 성공률만 보면은 그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영수의 작업을 훌륭하다, 좋다, 진짜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작업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낭만 따지지 말고 결과만 보고 싶다면 영수처럼 작업하면 됩니다. 근데 난 낭만이 있다 그러면은 이리저리 다 뿌리면 안 되지. 그럴 것 같다고 해서 던진 말이었는데 더 명확하게 보여지네요. 와, 바람둥이가 갖추고 있는 그 요소들을 아주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지 주제에 무슨 바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여자 잘 후리는 남자들은요 뭐 강동원, 조인성 같이 생긴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아재에다가 배 나온 사람인데 여러 여자 막 울리는 남자가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 여자 입장으로서 설마 제가 하는 남자들이거든요. 영수가 지금 그래요. 와, 제 생각 이상으로 영수가 이 카사노바 기질을 엄청 많이 보여주네요. 진짜 은근하게 직접적으로 아 죄송해요, 영자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옥순하고는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다 좋게 좋게 하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야 너는 내 여장에 더 남아있어 라고 결정한 여자에게는 태도가 한 끗 다릅니다. 결이 조금 달라요. 옥순이랑 영재한테 했을 때랑 현숙, 정숙이하고 대하는 건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정숙 한 명 넣어놨고 지금 현숙에게도 너 일리 들어와 라는 티를 확실히 냈어요. 보세요. 야 장난 아니죠. 아까 옥순 영재할 때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현수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해? 나쁘게 말해? 그럴 순 없잖아. 내 어장에 집어넣어야 될 여자에게는 확실하게 가치관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정숙도 저렇게 넘어간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어떤 여자에게 들어와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했을까?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에요. 정숙과 현숙을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먹힐 것 같은 여자를 판단한 것 같아요. 정숙하고는 처음에 술 먹고 같이 손잡고 막 이제 난리쳤을 때 그때 판단해서 작업 들어간 거고, 옥순과 영자는 그게 안 된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느낌으로 분위기를 풍긴 거고, 현숙은 오케이 얘도 딱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강하게 대하잖아.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와 이거 어마무시한 건데, 이건 한다고? 여기에 이제 여자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뭐야? 왜 그렇게 해? 근데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 내가 꼭 그래야만 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만 해야지. 알아보고 너가 괜찮으면 당연히 너한테만 하지.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네?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만 할 거야? 당연하지. 오늘 너가 이렇게 잘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할 이유가 있겠어? 그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이 대단한 새끼인데? 죄송합니다. 대단한 인간인데? 내 상상 이상으로 작업을 잘하네. 제가 늘 말하지만 나 좋다는데 싫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마다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요. 내가 능력이 되고 상황이 돼. 나 좋대. 거부할 거야? 쉽지 않아요.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오지 마세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나 좋다는데. 현숙은 이 마인드, 이 자세로 데이트에 임했어야 돼요. 본인은 사실 이런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억텐을 부리면서 막 영수를 대하고 상처를 대하니까 받아들이는 남자는 그 모습으로 현숙의 내면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만 나오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건 현숙이 잘못이에요. 본인이 저렇게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진중함을 나한테 보여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 건지는 것보다 옥순 같은 여자를 가지려면 현숙이 들이댈 때 자제했어야 했던 거죠. 그렇죠. 옥순이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연애관, 연애 기준들, 거기에 옥순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순과 뭐 데이트를 따로 해보던가 그렇지 못했지만 이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있을 때 뭐 공용 거실이나 혹은 다데이 데이트에서 알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옥순이란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닮아있다, 저 여자랑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철벽을 치고 옥순에게 가는 게 맞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낭만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걸 빨리 찾아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 이성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정줄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나는 솔로가 그런 정줄을 붙잡고 있기가 몹시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제가 영수와 광수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는 그 정줄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광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가야고자 하는 생각이 좀 분명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가 나는 솔로 볼 때 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과 상황에 맞게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안녕. 진짜 도이싱 특집에 다운 깊이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영수 같은 사람도 있고 광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쁘지도 않은, 엄청 좋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아주 평범한 도이싱의 모습을 우리가 상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숙은 저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스탠스를 갔어야 되는데 편집 때문인 건가?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만 자꾸 나온 거야? 안타깝네요. 처음부터 쭉 저렇게 갔어야 되는데. 기완이요. 스킨십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만져라라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명분이 되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약간의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스킨십을 하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감정이 생겨요. 다들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뭐 따로 분석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쭉쭉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영수나 현숙이나 뭐 상철, 일단 솔직해서 좋네요. 뭐 헷갈리게 분석할 이유가 없네요. 오, 약간 커플 룩 느낌 나네요. 둘 다 후드티에 파란색 모자, 잘 어울리네요. 괜찮네요, 분위기. 이건 옥순의 역할이 커요. 그냥 28기 여자 출연자들은요 압도적으로 옥순이 짱이에요. 나이, 외모, 성격, 태도 뭐 하나. 불안해하는 영호에게 저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이성에게 인기 있고 있다는 거를 저는 그 인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걸 즐기고 싶어하고 그거를 막 더 키우진 못하더라도 그냥 냅두지. 나쁘지 않잖아.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 냅두는 게 보통이에요. 특히 여자라면 더더욱 그럴 건데, 근데 옥수는 저 영수님에 대한 마음 제로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 옥순 입장에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전히 영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나는 옥순이라는 여자가 그냥 사람으로서 너무 대단한데? 영수 입장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 누구 하나 나쁘게 대한 적 없는데 왜 누가 나 갑자기 싫어하고 누구도 갑자기 나 떠난다고 그러고 뭐지? 영수가 명확하게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기준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랬다면은 그게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신난다. 여기서 사람 많이 알아가야지. 다 사람 너무 괜찮네. 이러고 있는 거야.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관점은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영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영수가 나빴다고 볼 수만도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남녀관계,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영식이 형! 분량 없는 영식이 형! 여기 새롭게 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자도 이제 영수와의 이제 관계에서 뭔가 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와중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영식이 2순위라고 어쨌든 왔으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어쨌든 1순위든 2순위든 적극적으로 와주는 남자를
안 볼 이유가 없죠. 자기가 명확하게 누구한테 가겠다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요거 또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4일차에 지금 남들 데이트 다 해보는데 영식이 형만 아직 데이트를 안 해봐서 그런지 좋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측이야. 영식이 형 힘내세요. 영철도 이순이는 아마 영재 아닐까요? 정이었다가 바뀌었죠. 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되게 재밌겠어요. 그냥 좀 화기애애지겠다. 서로 베스트는 아닌데 자꾸 엮이네. 이런 것들이 좀 주변에서도 재밌고 당사자들도 웃기죠. 저러다 보면은 야, 우리 진짜 연인가? 아니면 제작진들이 알고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의외로 이렇게 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그냥 운명이라고 판단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냥 저거를 못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저렇게 만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저랬던 적이 있고 저럴 수 있고, 지금 아니더라도 저렇게 만나는 것 또한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잘 만나고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달려간다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 길이 늘 탄탄대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늘 상황이 만들어지지만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함정들을 제거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낭만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달려가기에는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우선순위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와 박수치고 멋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못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영철 같을 테니까. 광수형, 과연 이순이도 누굴 뽑았었을까? 영숙과 데이트하기 전에 뽑은 거니까 영숙일 수도 있는데 영숙이었군요. 자, 지금 마음과 상관없이 참 예전에 내가 했던 선택 때문에 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참 이래요. 내가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여자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자가 아무리 네가 1순위야 라고 얘기해도 여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눈이 살짝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자친구가 그러죠. 좋냐? 마음에 들어? 왜? 저 여자 만나지. 뭐 저 여자? 아유, 뭐 그냥 옷이 신기하게 본 거야. 그새 옷도 봤어? 그치. 치마가 짧았지? 아니야. 자기가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옷이 튀니까 그냥 눈이 간 거지.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여자는 화가 나는 거야. 웃기죠? 분명히 여기에 여러 명의 이성들이 모아놓고 서로 알아가라고 만든 자리인데, 내가 아닌 나 말고 다른 여자도 알아본다는 게 그렇게 화가 난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던지고 마무리 지을게요. 영수가 여러 여자를 알아보는 거는 개 쌍욕 먹을 일이고, 현숙이 여러 남자를 알아보는 거는 욕을 먹지 않을 일이라. 이건 아니죠. 욕할 거면 똑같이 다 욕하고 받아들일 거면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영수에게 홀리는 여자들의 모습이 감정이입을 한 거고, 현숙에게 홀리지 않는 남자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이성들을 알아보는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돌싱 특집답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농도 짙은 깊은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떤지 기대됩니다. 28기 6화 잘 봤고 다음 주 7화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